2023년 3월 7일 화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텍사스주 의회에서 올해 11월 선거 때 텍사스의 분리 독립 여부 찬반 주민 투표에 붙여지는 법안이 어제 발의됐습니다. 연방 대법원 판결로 낙태권이 폐기된 이후 보수 진보 진영 간 이념 갈등이 커진 가운데 이번에는 사후 피임약 판매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자동차 서브프라임 융자 연체율이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지인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텍사스주 의회에서 올해 11월 선거 때 텍사스의 분리독립 여부를 찬반 주민 투표에 붙이자는 법안이 어제 발의됐습니다. 브라이언 슬레이턴 주 하원의원은 트위터로 텍시트 주민 투표 법안이라는 제목의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텍시트는 텍사스와 탈퇴를 합성한 말로 텍사스주가 연방국가인 미 합중국으로부터 탈퇴해 분리 독립하자는 것입니다. 슬레이턴 의원은 알라모 함락 187주년인 어제 주의 미래에 대해 텍사스 주민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알라모 함락은 1836년 멕시코군이 멕시코령 샌안토니오의 알라모 전도서 겸 요새를 포위한 후 점령하고 텍사스 독립운동 가담자들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슬레이턴 의원은 연방정부가 수십 년간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지속적으로 침해해왔다며 텍사스인들이 목소리를 낼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연방 대법원 판결로 낙태권이 폐기된 이후 보수 진보 진영 간 이념 갈등이 커진 가운데 이번에는 사후 피임약 판매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특히 대형 소매 약국 체인인 월그린스가 최근 공화당 소속 주 검찰총장들의 낙태 금지 경고를 받아들여 해당 지역에서 이 약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여성의 낙태권을 옹호하는 진보 진영의 집중 포화 대상이 됐습니다. 월그린스가 낙태권 공방의 중심에 선 것은 지난 3일 사후 피임약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미페프리스톤을 일부 지역에서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월그린스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달 초 공화당 소속인 20개 주 검찰총장들이 이 회사와 CBS 헬스에 공동 서한을 보내 임신 중절약을 해당 지역에서 판매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비판이 고조되자 월그린스는 어제 우리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모든 구역에서 미페프리스톤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자동차 서브프라임 융자 연체율이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매체 엑시오스가 S&P 글로벌의 데이터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소 60일 이상 월 할부금이 연체된 자동차 서브프라임 융자 건수 비율이 지난해 12월 6.05%까지 치솟아 최고치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6%대를 돌파했습니다. 같은 기간 일반 자동차 융자 60일 이상 연체율도 1.84%로 1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신차 평균 가격은 47,362달러였습니다. 일반 융자와 달리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서브프라임 융자는 일반적으로 신용점수가 낮은 구매자에게 제공되며 주로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점수가 661에서 780점인 프라임 이자율은 신차 4.03%, 중고차 5.53%였고 신용점수가 501에서 600점에 해당하는 서브프라임 이자율은 신차 9.75%, 중고차 16.85%였습니다. 이에 자동차 융자 연체율 상승세는 가계 재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재정 압박이 더 많은 소비자들로 확산되면서 연체율이 더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공지능 AI를 이용해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지인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더 타임스에 따르면 캐나다 엘버타에 사는 벤자민 파커의 부모는 최근 파커의 변호사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파커가 교통사고로 미국인 외교관을 숨지게 수감됐다며 아들의 목소리도 들려줬습니다. 아들은 부모에게
다음 날 법원 심리가 있으니 그전까지 2만 1,000 캐나다 달러, 약 18,000달러를 송금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사랑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파커의 부모는 이에 뭔가 수상하다고 여겼지만 분명한 아들의 목소리를 믿고 변호사라는 사람이 말한 대로 은행에서 돈을 찾아 비트코인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전화한 이는 변호사 행세를 한 보이스피싱범이었고 아들로 믿었던 목소리는 변조된 것이었습니다. 파커는 더 타임스에 범인들이 정확히 어디서 자신의 목소리를 수집했는지 모르겠다면서도 단 몇 마디를 말하는 목소리만으로도 목소리를 위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계기로 상반기에 미국, 일본 정상과 연쇄회담을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 투표율이 55.1%로 7일 최종 집계됐습니다. 중국이 방대한 데이터 저장 관리를 하나의 정부기관으로 집중화하는 정부기관을 새로 설립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확산하기 시작한 조류 독감으로 페루에서 바다사자 수천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3월 7일 화요일 달코라 뉴스 최윤준이었습니다.